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8강 새로운 항로를 찾아 나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항로, 그러니까 신항로를 찾아가는 그 과정과 배경과 또 주요 인물과 그 영향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요 단어는 이제 1학기 내용과 2학기 내용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시험뿐만이 아니더라도 요 내용을 잘 기억을 해둔다면은 2학기 내용을 이해하는 데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운 목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항로 개척의 배경과 주요 인물을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배경 몇 가지를 살펴볼 거고 주요 인물 2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항로 개척 이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수업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항로의 개척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항로 개척의 배경이 어떻게 됐을까? 그 배경을 한 3가지 정도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동방에 대한 유럽인의 호기심이 증대되었던 것입니다. 과연 여기 아시아 이런 쪽은 어떤 곳일까? 아시아는 어떤 곳일까? 가본 적이 없지만 혹은 가본 사람이 많이 없지만 너무 궁금해 라는 어떤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다양한 전설과 또 뭐가 있었냐,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동방견문록. 이 책이 무슨 책이냐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마르코 폴로라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여긴 없는데 마르코 폴로라는 아저씨가 이 동양에, 그러니까 뭐 여행을 멀리 떠나게 돼요. 그래서 뭐 중국에도 왔다 가고 이렇게 굉장히 멀리 왔다가 갔습니다. 그래서 뭐 그걸 다 일기처럼 글로 남겼는데 그게 뭐냐, 바로 그 마르코 폴로 아저씨가 쓴 여행기가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이었어요. 이 동방견문록에 보면은 뭐 지팡구라는 나라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있는데 한번 들어봐요. 지팡구는 카타이, 중국의 동쪽 1500마일에 위치한 위대한 섬나라다. 섬나라, 중국의 동쪽에 있는 섬나라 뭐지? 이들이 보유한 금의 양은 끝이 없다. 금이 엄청 많구나. 이 금들은 이 나라에서 생산된 것이며 왕은 금의 유출을 금하고 있다. 대륙과 멀리 떨어져 있어. 대륙과 멀리 떨어져 있는 섬나라네. 이곳을 방문하는 상인들은 드물며 이에 따라 이들의 금은 측정할 수 없을 만큼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뭔가 굉장히 아시아에는 금이 엄청 많은 어떤 장소가 있나 보다라는 게 요 어떤 글을 보면서 느껴지죠. 즉 여기 지팡구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 저펜, 중국에 대한 어떤 묘사한 내용, 그 일본에 대해서 묘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 동양에는 금이 넘쳐나는 그런 데가 있대. 여러분들 호기심 안 생기겠어요? 호기심이 생겨서 한 번쯤 떠나보고 싶죠. 그래서 이런 동방견문록 같은 책을 본 사람들이 호기심이 생겼다. 또 십자군 원정을 하면서 동방에 대한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향료, 비단과 같은 동방의 산물이 유럽에 전해지면서 야, 동방에는 신기한 물건이 있구나, 관심이 생겼다. 즉 첫 번째 배경은 뭐다? 호기심이 생겼다. 첫 번째는 뭐다? 호기심이 생겼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방과의 직접적인 교역로를 묘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자, 생각해보세요. 유럽이 여기 있었어. 그리고 여기 우리가 아는 뭐 중국 이런 나라도 있다 쳐요. 인도 이런 나라 있다 쳐요. 근데 이 사이에 누구가 있어요? 서아시아에 이슬람 세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에서 무슨 동양 물건을 사고 싶으면은 항상 이슬람을 거쳐서 여기 갔다가 또 올 때도 여기 이슬람 거쳐서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중간에서 이슬람이 뭔가 이게 수수료를 떼먹거나 택배비를 받거나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은 너무 비싸잖아.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동안 이슬람과 이탈리아 상인이 동방 물품을 독점해 오니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유럽인들은 직접 교육을 하고 싶다. 얘네들과 직접 교육을 하고 싶네. 직접 얘 안 거치고 교육하고 싶네. 그래서 새로운 항로를 찾아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즉 이런 무역을 위해서 떠나게 되었다.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첫 번째는 호기심, 두 번째는 직접 교육을 하기 위해서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그렇게 호기심도 생기고 또 돈도 벌고 싶어. 근데 실제로 기술까지 발달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기술이 발달했냐? 여러분들 이런 거 우리 뭐 원피스 만화 같은 거 보면 나오죠? 이런 배, 삼각형 돛을 달고 있는 이런 배를 카라벨선이라고 하는데 이런 배가 이제 뭔가 이슬람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이때 이런 배가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멀리 항해할 수 있는 기술이 갖춰졌고, 또 바다에 있으면 방향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네이버 지도 없으면 동서남북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먼 거리를 이동하기 위한 나침반 같은 것도 발전을 했고, 또 지리학, 지리학이 발전하고, 천문학, 하늘의 북극성을 보면서 막 이게 별을 보면서 이쪽이 북쪽이다,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등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기술 발달도 있었다. 이런 세 가지 배경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새로운 길, 기존의 지중해를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지중해를 통해서 원래 갔던 이렇게 지중해를 통해서 이탈리아를 거쳐서 가는 요 길 말고 다른 길은 없을까? 다른 길은 없을까? 찾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찾았다는 신항로 개척,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보겠습니다. 신항로 개척 과정과 주요 인물 보겠습니다. 대서양 연안에 있는 국가들이 여기서 앞장섰는데 어떤 나라가 있냐? 바로 서쪽부터 얘기할게요. 바로 포르투갈과 그리고 또 어떤 나라? 바로 에스파냐. 에스파냐가 여러분들 아는 그 스페인이죠. 쉽게 생각하면 여기 바르셀로나 있는 데고 여기는 호나우두 호가 있는 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하고 에스파냐가 있었던 데가 여기야. 자, 근데 여기 한번 봐봐요. 지금 십자군 원정하고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 무역의 중심지가 어디였어요? 무역의 중심지가 바로 이 지중해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지중해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지중해. 그래서 모든 거래는 어떻게 하냐? 이쪽을 통해서, 지중해를 통해서 이렇게 이동을 했단 말이야. 지중해를 통해서 이렇게 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탈리아가 성장을 했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생각해봐요. 이 에스파냐나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기와 거리가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무역에 있어서 조금 밀렸습니다. 에스파냐랑 포르투갈은 무역에 있어서 밀렸단 말이죠. 이탈리아한테 말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생각을 했을 때 요쪽이 말고 혹시 요쪽 바다로 나가보면 뭐가 없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마침 이때 과학이 좀 발달하고 또 지리학이나 이런 게 발달하다 보니까 한번 요쪽으로 나가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서쪽에 있었던, 즉 대서양에 가까이 붙여 있었던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이제 대서양으로 돌아가는 서쪽 항로를 개척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 인물이 2명이 있었다. 그 개척에 앞장섰던 2명이 누가 있었냐? 바로 첫 번째는 누구냐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콜럼버스입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요분이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있었고, 콜럼버스는 어떻게 했냐? 원래 콜럼버스는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이탈리아에서는 지중해로 멀쩡하게 다니니까 콜럼버스가 이제 이쪽으로 가본다고 해도 지원을 안 해줬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콜럼버스가 여기 있는 에스파냐를 찾아갑니다. 에스파냐를 찾아가가지고 에스파냐, 내가 저 콜럼버스인데 제가 이쪽으로 가는 길을 마련해서 에스파냐가 돈 잘 벌게 해줄게요. 당신들이 대서양으로 돈 잘 벌게 해줄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얘네들이 에스파냐에 이제 군주가 오케이 해가지고 콜럼버스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인도를 찾아서 떠납니다. 인도를 가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인도를 향해서 떠났다. 인도를 향해서 어디로 왔냐 봅시다. 여기 콜럼버스 노란색입니다. 인도를 향해서 이렇게 보자. 이렇게 갔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갔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이야 진짜 있네. 대서양을 건너가니까 뭐가 있다? 인도가 있어 라고 해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 부르냐, 야 여기 인도구나, 여기 사는 사람들은 인디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인디언이구나 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서쪽에 있다고 믿었던, 이 서쪽에 인도라고 믿었던 이 서인도 제도에 도착을 해서 대서양을 횡단하는 방식으로 여기 아메리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인도인 줄 알았는데 아메리카였던 거죠. 그래서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도 맞아, 나는 인도를 갔다 왔어 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이렇게 된 건데, 서인도 제도에 도착을 하게 된 건데,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인도가 아닌 것 같은데? 이쪽으로도 이렇게 가보니까 요 인도, 여기에 대한 인도에 대한 설명과 콜럼버스가 갔다고 하는 인도가 설명이 다른 거야. 그래가지고 아예 새로운 대륙을 우리가 찾은 거구나 라고, 이제 새로운 대륙을 우리가, 유럽이 몰랐던 새로운 대륙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걸 발견한 사람이,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대륙이다를 발견한 사람이 아메리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을 찾게 된 것이었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누구냐면요. 이 사람도 대단해요. 이 사람 포르투갈 사람인데 바로 마젤란이라는 인물입니다. 마젤란. 이 사람이에요. 마젤란. 이 사람이 한 건 뭐냐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콜럼버스는 여기 그냥 한번 갔다가 온 거 정도라면은, 마젤란은 어떤 사람이냐. 함대를 이끌고 아예 어떻게 하냐. 보자. 뭐야, 왜 이래. 함대를 이끌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가가지고 이게 여기 이렇게 건너가보자. 내려갔다 하면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도니까 어디에요? 지구는 둥글죠. 여기로 가는 거야.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쭉 와가지고 필리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태평양을 건너니까 아시아가 나온다라는 걸 발견하게 된 것이죠. 물론 마젤란이라는 사람은 필리핀에 가서 이 필리핀의 원주민과 싸우다가 죽게 되지만, 어쨌든 간에 그 남은 부하들이, 마젤란 함대가 끝까지 다시 돌아왔고 다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포르투갈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즉 지구 일주, 세계 일주에 최초로 성공했던 사람이 누구다? 바로 마젤란이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대서양을 횡단해서 서인도 제도에 도착해서 아메리카를 발견했던 이 콜럼버스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최초로 세계 일주에 성공했던 마젤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 새로운 항로를 찾아 나서다, 즉 28강 이 신항로 개척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뒤에 있는 이 신항로 개척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선생님과 함께 활동을 하면서 좀 더 재미있고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안녕.